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만약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앞으로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으면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신청을 하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생계급여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해당되는 특별난방비 10만원 지원과 2025년 문화누리카드 1인당 14만원, 4인면 56만원까지 지급되는 내용과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고기 및 젓갈류 구매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난방비 10만원은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중 65세가 넘으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므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65세가 넘으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동산 등의 재산은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 이하이면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재산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범위 특례제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더 여유가 있는데요. 서울은 1억 4,300만원, 경기는 1억 2,5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은 9,100만원이고요. 여기에다가 금융재산 조건이 있는데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은 5,400만원, 그 외 지역은 3,400만원 이하이면 재산이 1원도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이 정도밖에 없고 65세 이상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어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현금으로 받는 생계비를 비롯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 생계급여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는 매월 최대 77만원, 2인 가구는 매월 최대 126만원, 3인 가구는 매월 161만원, 4인 가구는 매월 최대 19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주거비는 1급제인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는 1인 가구 매월 최대 35만 2천원, 2인 가구 매월 최대 39만 5천원, 3인 가구 매월 최대 47만원, 4인 가구 매월 최대 54만 5천원, 2급제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는 1인 가구 매월 28만 1천원, 2인 가구 매월 최대 31만 4천원, 3인 가구 매월 37만 5천원, 4인 가구 매월 최대 43만 3천원, 3급제인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와 4급제인 그 외 지역은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양곡비 감면, 도시가스 요금, TV 수신료 감면, 휴대폰 요금 감면, 각종 교통비나 문화비 바우처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1순위로 제일 중요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1인 가구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2025년에 국민연금을 76만원 받으면 생계급여로 만원밖에 못 받지만 다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에서 탈락된다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0원이면서 국민연금으로 77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생계급여 수급자 탈락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20만원 받는다면 생계급여 77만원 마이너스 20만원 하면 57만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을 45만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로 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따로 산정해야겠지만 처음에 알려드린 기본소득공제와 재산범위 특례제도보다 재산이 없다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비에서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국민연금이 공제되더라도 수급자가 되면 각종 혜택들이 많으니까 수급비가 좀 깎이더라도 탈락되는 것보다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100% 모두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기초연금은 줬다가 뺏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초연금 40만원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드리는 것으로 정부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꺼번에 기초연금 40만원을 모두 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드리면서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액은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올해 3만원을 드렸다면 내년에는 5만원, 내후년에는 7만원 이런 식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저소득층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특별난방비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뒤에서는 2025년 문화누리카드 1인당 14만원, 4인이면 56만원까지 지급되는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5년에는 커피, 휴지 등 생필품과 한우, 김치, 된장, 고추장, 마늘 등의 식재료, 그리고 인터넷 요금, 영화, 도서, 여행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된 서울 지역 먼저 알려드리고 다른 지역은 발표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특별난방비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물가 상승률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 가구, 한부모 가정, 영유아,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긴급 특별난방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38만 6천 가구에게 현금으로 10만원씩을 12,386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어도 특별난방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속보로 알려드리는 것처럼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구청을 통해서 대상 가구를 확인한 후에 2월 둘째 주부터 대상자 계좌로 특별난방비 현금 10만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14만원 지원, 4인 56만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또는 문화누리카드라고도 하고요.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문화예술 부분 등에 사용하는 것 외에 2025년에는 커피, 휴지 등 생필품과 한우, 김치, 된장, 고추장, 마늘 등의 식재료, 그리고 인터넷 요금, 영화, 도서, 여행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생필품과 한우,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 식재료를 비롯해서 집에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영화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꿀팁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화누리 카드 사용하실 때 알고 계시면 유용한 사용 꿀팁입니다. 만약 물건을 사실 때 잔액이 부족하다면 본인 돈을 1회에 10만원까지는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돈을 1년 총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개인이 입금한 금액이 남았다면 환불도 가능합니다. 충전하실 때는 카드 아래 부분에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드 신청은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고 가족 통합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이지만 개인별로 발급받아서 여러 장 발급된 가구는 동일 세대 내에서 지원금을 합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그 해에는 또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누리 카드 꿀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시면 광고 없이 편하게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집안에 주로 머무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신청하시면 영화나 드라마, 기타 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을 집에서 무료로 무제한 시청 가능합니다. 집에만 주로 계셔서 무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해서 재미있는 영화나 좋아하는 드라마 많이 보시면 무료함 달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가맹점인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의 영화 관람,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등의 도서 구매, 국내선 항공, KTX, 고속버스 등 여행,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영화 디지털 콘텐츠, 스포츠 관람, 스포츠 용품 구매 등의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하셔야 하지만 2025년에 추가된 것은 문구류도 구매가 가능해졌고요. 이런 문구류를 판매하는 화방 등의 매장에서 일부 휴지나 커피 등의 생필품도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우, 김치, 된장, 고추장, 생선류, 젓갈류 등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음식 등의 구매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역 축제에서는 체험 형태로의 구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주문 또는 전화로 구입은 안 되고요. 축제 기간에 직접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여 국밥이나 비빔밥을 드시거나 각 지역별 특산물 축제에 방문하여 생선이나 김치 구매, 서산 마늘 축제에서 마늘 구매, 장단콩 구매, 그 외에 한우 축제에서는 한우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역 축제별로 고추장, 된장, 커피 등 다양한 특산물 구매가 가능합니다. 축제 시기 등에 관해서는 문화누리 앱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고요. 만 6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인상이 되었는데요. 2013년에는 1인당 11만원이었고요. 2014년에는 1인당 13만원이었는데 2025년 올해는 14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기존 이용자는 1월 중순 이후에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로 자동 재충전됩니다. 다만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지난해분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거나 사고 등록 카드, 사망자 등은 새로 충전이 안 됩니다. 카드 충전 및 신청 기간은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2025년에는 한시적으로 11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설명절 전에 미리 충전해 드립니다.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2025년에는 설명절 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환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신청하는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카드 발급 및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후 10일 이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카드의 좀 더 자세한 가맹점이나 사용처는 문화누리 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고객센터 ARS 1544-3412입니다.